자,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7월이 일단은 다 갔죠. 자, 월말이 다 갔습니다. 자, 오늘, 자, 미국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자, 3일 여기 보면 조정받고 나서 다시 위로 갔죠. 자, 우리가 미국을 설명할 때는 얘가 내려오더라도 끝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자, 왜냐하면, 자, 미국은, 자, 우리가 이게 기술적 분석이죠.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자, 근데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 자,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모든 그 사항들이 이게 기술적 분석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할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5파동, 좀 약할 때는 3파동. 자,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리고 무너질 때는 쌍봉으로 무너지고, 뜰 때는 쌍바닥으로 무너진다. 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쌍봉으로 무너진다는 거는 얘가 더 이상 올라가다가, 자, 뭔가 경제 활동도 안 되고 뭐 힘들겠죠. 힘들기 때문에 한번 내려왔는데, 바로 내리진 않고, 자, 다시 갔다가 내릴 때, 이거는 더 확실하게 이제 끝난 거죠. 이거는 반대로 쌍바닥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처음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을 때 이게 확실한 여기가 바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은 대기 매수층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앞에 물량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듯이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는 기술적 분석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주식을 할 때는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정보나 뉴스들이 우리는 늦고 그리고 만약에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라갔다. 1년 안에 이걸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뭐 조정받았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가려면은 장투를 해야 되죠. 이거는 가치 투자죠. 이 회사의 내재 가치, 성장 가치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버틸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만큼 못 버티죠. 자, 보통은 막 올라갈 때, 최고 막 올라갈 때 사람들이 사고요. 자, 이렇게 막 내려올 때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공포. 근데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죠.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펀더멘트를 가지고 있고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오히려 내려올 때 사야 되고요. 올라갈 때 챙기고 내려올 때 사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런 전략을 해서 갖고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 팔고 쉽게 말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산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 선을 깨지 않으면은 봤다가 쌍봉이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반 정도는 던지고 그 반 던진 물량으로 밑에서 저점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을 점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통 지금 파생은 우리가 대의 매매로 하죠. 대의 매매는 이런 기술적인 패턴 가지고만 우리가 합니다. 하루 만에 어떤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무슨 차트가 바뀔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무슨 발표를 한다. 그러면 그 10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발표 내용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하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은 장은 차트의 움직임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차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 지도라 그러죠. 주가 지도를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거 한번 요걸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쌍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20선인 외바닥입니다. 그죠? 자, 20선은 외바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크로스가 났죠. 자, 주가가 이동평선이 이렇게 되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죠? 골든 크로스. 그런데 주가는 단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것을 중방 패턴이라고 합니다. 중방. 중방 패턴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죠. 이것도 중방이죠.
이거는 상승의 중방, 하락의 중방인데 둘 다 중방 패턴입니다.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얘가 또 이렇게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가다가 얘가 내려옵니다. 이제는 안 깨고 턴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방이라 그러죠. 드디어 방향을 상승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확실하게 되려면은, 자, 이렇게 뭐,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고점을 뚫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고점을 돌파하면 그대로 돌파 못하고 꺾이면은 다시 청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쌍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이렇게 뜰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신호가 나오면은 던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방에서 상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도 중방이죠. 자, 근데 이렇게 조정받는 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옆으로 조정받는 걸 기간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주가가 조정받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훨씬 강하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밑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받친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훨씬 강하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간 조정이 나왔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얘가 드디어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1, 상방 패턴 나왔죠. 2, 3, 3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주가는 기본 5파동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3파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더라도 외봉이었고 4파니까 아직 한 번 더 들 수 있는 구간이 남았죠.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큰 이평 하나에 작은 거는 이렇게 또 작은 것도 이렇게 5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5일선이 1, 2, 3. 자, 둘 다 3파동 속에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서 기간 조정을 줬죠. 기간 조정 주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기간 조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박스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스권. 자, 우리가 보통 매매할 때, 자, 이렇게 B시 캔들 나오면 매수로 치는데, 박스권일 때는 그렇진 않아요. 박스권일 때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할 때, 그때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내려오더라도 괜찮다 그랬죠, 일단. 자, 이제는 근데 얘가 1, 2, 3. 자, 내려오면은 4파동의 영역이 되죠. 4파동. 4파동 영역이 되고, 이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면은 일단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미국은 아직은 괜찮아요. 다시 5일선 아래 B시 캔들 안 나오면 됩니다. 아직 여기 B시 캔들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파동의 연속으로 볼지 아니면 이렇게 4파동으로 볼지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 자, 미국은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금리는 아무래도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8월 달에 조정을 줬다가 9월 달에부터 다시 갈 수도 있고요. 8월도 상승하고 9월도 좀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다음 달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월이 바뀌면은 우리가 3일간 지켜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는 우리가 박스권 돌파했다 그랬죠.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연장파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연장파동. 자, 연장파동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자, 내려오면 8, 9 이렇게 연장파동은 9파동에서 무너진다라고 일단은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장파동 진행 중. 자, 그래서 5파동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파동이면 위로서 무조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 갔다가 내려와도 다시 드는 건 짧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챙겨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월말이라고 그랬죠. 월말에는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8월달이 시작되니까 8월 1, 2, 3일간 8월 1일 하고, 자, 2, 3일이 아니고 8월 1일하고 4, 5일 8월 4일, 5일 요 3일간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3일간
즉 월초 시초가 대비 얘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얘는 월초 시초가 대비 양봉. 만약에 월초가 음봉이면은 지금 얘는 상승 이렇게 길죠. 얘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캔들을 이렇게 합치면은 만약에 다음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달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아직은 얘는 일단 위로 올라갈 때마다 챙겨주는 게 맞고요. 자, 코스닥은 자, BC 양봉이 나와야 매수가 됩니다. 이렇게 양봉시 내릴 때는 양봉시마다 이사 아래일 때는 양봉시마다 분할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5일선 위에 BC 캔들 양봉 나오면은 일단 매수입니다. 자,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둘 다 내일 3일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파생을 보시면은, 자, 파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5분봉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존을 설정하죠. 매수 존, 매도 존. 즉, 매수가 유리하나, 매도가 유리하나를, 판단하는 게 5분봉이고요. 그리고 그 판단해서 이제 진입을 하는데, 진입하는 거는 요게 90틱입니다. 틱 차트를 보고 패턴이 나올 때 들어갑니다. 자, 근데 5분봉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30분을 봉에 캔들 이용해도 됩니다. 캔들이 30분 단위로 이용해서 파란색일 때는 내가 매도, 빨간색일 때는 매수. 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90틱에 자, 패턴을 보겠습니다. 자, 31일. 자, 9시를 기준으로 해서 9시 전에는 우리가 시가 중심으로 해서 매도 찾고요. 9시 지나고 나면 5분봉을 보고 이제 매수존 매도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보시면은 시가 중심으로 위기 때문에 매수존에 해당되죠. 자, 매수존에 참 시가 대비 여기 시가죠. 시가 대비 아래는 매도존, 위로 매수존입니다. 아침에 자, 여기 갭 상승해서 일단 올라갔지만은 신호는 없었죠. 신호가 나오려면 이렇게 20선이 턴해야 되는데 어차피 턴하더라도 시가르기 때문에 매도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수 신호는 못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62 상방, 20 상방.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매수존이죠. 자, 이거는 9시 지났기 때문에 상관없죠. 9시 지나면은 자, 9시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자, 9시가 여기니까 9시 이후에는 상관없습니다. 9시 이후부터는 5분봉의 매수존, 매도존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 20 상방이니까 여기가 매수죠. 여기 매수입니다. 이 상방, 여기 지점에 매수. 자, 여기서는 지금 신호가 안 나왔죠. 신호가 안 나왔지만은 여기 매수입니다. 여기 매수. 자, 신호가 자, 일단은 여기 매수입니다. 자, 여기 매수. 자, 우리가 최소한 몇 파동? 3파동은 먹자. 그러면은 얘가 1, 2, 3. 3파동까지는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3파동. 자, 그리고 4, 5. 길게는 5파동까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줄 나왔죠. 이 두 줄이 뭐냐면은 추세 고점이라고 만든 거예요. 추세 고점.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이 추세 고점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겁니다, 요거. 매수, 매도 건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즉, 매수, 매도 건수가 이렇게 차트를 그릴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만들고, 자, 이렇게. 이럴 때, 얘가 올라갈 때 고점을 만들 거잖아요. 처음에 최초 고점이 나올 거고, 조정받아 다시 뚫으면은 두 번째 고점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나왔는데 이 다시 뚫으면은 얘가 없어지고 또 고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오고 얘가 못 만들고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그 신호는 이렇게 20선 꺾일 때, 즉 두 선이 나와서 20선 꺾이면은 요거는 매수조 매도조 상관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 얘가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진입한 캔들 여기 돌파하면은 여기 손절이죠. 자, 손절 잡고 들어가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제법 먹었죠. 자, 여기가 좋았습니다. 요게 추세 고점에 대한 신호. 자, 다음에 20
하방이죠. 여기 신호.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매수존이기 때문에 이 신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0 하방 매도.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 매도존이기 때문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항상 진입하면은 여기가 손절 라인. 자, 그리고 1, 2, 3. 최소한 3파동까지는 먹어라. 자, 여기는 좀 빨리 챙겨주는 게 좋죠. 3파동까지. 자, 왜냐하면 얘가 지금 파동이 1, 2, 3, 4, 5. 자, 5파동 구간입니다. 그죠? 내가 진입을 할 때 5파동 구간에서는 좀 짧게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매매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을 하면 쭉 내려오다가 1, 2, 3일 때 일단은 3일 때 양봉이 나오면은 일단 챙깁니다. 그리고 보통 4, 5까지는 가기 힘들고요. 최대한 많이 챙깁니다. 보통 만약에 뭐 들어갈 때 진입할 때 3개로 시작했다면은 2개는 챙기고 나머지 1개를 가지고, 만약에 10개를 들어갔다면은 8개는 챙기고 2개를 놔두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좀 가져가는 연습하십시오. 근데 가져갈 때도 수급이 맞으면, 수급이 얘도 하락이고 얘도 하락이고 얘도 하락이고 당연히 여기 매도존이고, 만약에 그리고 30분 단위로 음봉이면 당연히 길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수급을 보면서 그거는 길게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면 되고요. 최대한 3파동까지는 봐라. 얘는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게 1파동이죠. 근데 얘는 1, 2,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얘가 3이죠. 좀 짧게 챙겨야 되죠.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올라갈 때 신호는 없죠. 지금 여기는 매도존입니다. 자, 매도존인데 여기 20 상방 매수가 나왔죠. 자, 매수지만은 하단에는 매도존이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자, 매수는 안 들어갑니다. 매도존이기 때문에. 자, 올라와서 자, 여기까지 매도존 끊기고, 자, 여기가 매수존, 여기까지 매수존이죠. 다시 올라와서 자, 여기, 자, 여기가 20 상방이죠. 여기가 매수존에 걸렸죠. 그럼 여기가 매수입니다. 20 상방이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자, 요거는 20 상방에 60 상방이니까 매수가 가능하고요. 진입하고 나서 뭐 1, 2, 3 챙기고 20 비시면 다 챙기고. 자, 저기까지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는 매도존에 해당되는데, 자, 매도존. 자, 보시면은 여기가 60이 약간 쌍봉기가 있죠. 쌍봉으로 본다면은, 자, 20선 아래 5하방, 요거는 20 쌍봉과 같으니까 이 60 쌍봉을 봤다면 여기부터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간 높죠. 높아서 얘가 쌍봉으로 안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어디서 들어가느냐? 여기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요건 20 하방이니까 1, 2, 3 최소한 3파동까지 여기까지는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 계속해서 매도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없죠. 신호가 없고 여기가 신호겠네요. 요렇게 하나 둘 22 쌍봉. 자, 좀 클리어하진 않지만 저 22 쌍봉의 영역 60 하방이니까 여기가 매도가 되고요. 자, 요런 경우에 자, 내가 매도 요렇게 들어갔는데 2승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얘는 손절이에요. 손절 하십시오. 그럼 요걸 못 먹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진입한 캔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칼같이 손절합니다. 칼같이. 자, 그리고 신호가 없죠. 신호를 먼저 찾습니다. 일단 자, 복귀를 할 때는 신호부터 찾아야 되죠. 여기 20 쌍봉이네요. 쌍봉이면서 살짝 걸쳤네. 20 하방이라도 되고요. 쌍봉도 되고. 자, 요거는 20 하방이죠. 여기가 하방. 자, 그런데 요거는 여기 이 60선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를 보고 쌍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 앞을 보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0 하방의 매도입니다. 여기 20 하방의 매도. 자, 20 하방의 매도로 보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약간 지금 매도존에 걸쳐 있죠. 매수존에 매도존에 걸치는 자리입니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1, 뭐 2, 3 이렇게 챙기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서서 조정. 요거는 뭐 못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서서 조정의 패턴이다. 그러면 뭐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흘러간 패턴이고요. 자, 그 다음 신호는 20 상방은 보이죠? 여기가 매수존의 20 상방 매수. 자, 그래서 여기도 매수. 자, 신호에 보면은 저점 종가상 저점 이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손절은 아니고요. 들고 있다가 1, 2, 3 챙겨주고 4, 5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쌍봉이죠. 자, 매도존이고 자, 여기 보면은 20선 아래 우하방이니까 요거는 20 쌍봉이죠. 20 쌍봉이니까 여기가 매도가 되겠죠. 그러면 60이 쌍봉의 60 하방이죠. 하방이니까 여기가 매도. 자, 1, 2, 3 챙겨주고 4, 5 끝까지 이렇게 되고 다음 20 하방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챙기고 되겠죠. 자, 요거는 지금 5분봉의 매수존 매도존을 이용한 우리가 매매입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패턴을 찾아보면 이렇게 중방으로 갔죠. 계속해서 여기 자, 여기 턴 할 때도 보면은 자, 외바닥이니까 20선이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요런 자리가 애매하죠. 요런 자리 신호 나올 때 20BC니까 이거 매수죠. 20 상방이니까 매수존이죠. 매수존. 자, 그런데 요거는 이탈했죠. 바로 깼죠. 손절입니다. 손절. 매수존의 매수 손절. 자, 손절이 굉장히 짧죠. 우리가 그래서 진입한 캔들 이탈이니까 손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없죠. 신호가 마땅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 신호가 없죠. 그리고 3시 이후니까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선이 나오죠. 저 선이 무슨 선이냐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캔들의 매도니까 캔들의 고점 손절 라인이에요.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를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만약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만약 이게 신호였다면은 요렇게 선이 계속 차트가 내려갈 때 선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놨는데 자, 저렇게 여기 실시간 요거는 뭐 실시간 여기는 현재 주가 위치죠. 그래서 여기 얘가 여기 선하고 겹쳐질 때부터 내가 집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30분 캔 단위로 매매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30분 단위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얘가 주가가 쭉 빠졌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윗꼬리 만들고요. 그래서 30분 단위 요 위로서는 양봉이었겠죠. 그런데 요 아래로서는 음봉이죠. 이렇게 음봉일 때, 자, 하락일 때 하락에 매도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신은 없죠, 일단. 자, 여기도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니까 매도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양봉일 때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위로부터 양봉이었죠. 그럼 요 위로 만약에 자, 올라갈 때 신호가 나오면 자, 이렇게 빨간색에 빨간 신호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는 좀 못 들어가겠죠. 지나고 나서 되니까 못 들어가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겹쳐지는 자리. 자, 그래서 5분 봉하고 30분 캔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자리는 이거는 뭐 눈 감고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중복되는 자리. 자, 30분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빨간색일 때 얘가
빨간색 신호가 나오면 들어가는 거고요.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패턴. 즉 20선 상하방 패턴. 요게 주 골자고요. 그 다음에 60선 쌍하방 쌍바닥 쌍보. 그 패턴을 만들어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먹는 거는 우리가 최소 1, 2, 3파동까지는 먹고요. 자, 손절은 진입한 캔들 저점이나 고점 있다 손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하다 보면은 먹는 거 3번 먹고 손절 3번 했다 하면은 당연히 먹는 게 더 크겠죠. 똑같이만 해도 이깁니다. 근데 얘는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을 5번 한다고 해도 손실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완전히 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 이길 수가 있고요. 보통 그리고 매매하실 때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움직임을 보면. 자,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뒤로 갈수록. 보통 12시 이후부터는 얘가 지지분이하죠. 보통 아침에 재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거 보면은 거의 뭐 11시 전까지는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수익의 8, 90%는 11시 전에 일단은 해놔야 된다. 즉 점심 먹기 전까지는 수익을 확정을 짓고 점심 이후에는 좀 바꿔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세팅을 나는 만약에 옵션 하신다면 3개씩에서 기본으로 들어간다면은 뭐 12시 이후부터는 얘를 1개로 바꾸든지. 자,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풀이가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풀이 붙는 속도보다 빠진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기준을 12시까지 잡아주시면 좋고요. 매매도 몇 시까지? 2시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2시 이후부터는 주식 좀 보세요. 주식 종가 매매를 해도 되니까 주식을 하시는 게 좋죠. 여기서 난 수익금은 일로 자꾸 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옵션 매매나 선물 매매는 많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10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내가 진입을 2개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한 2000이다. 그러면 진입을 4개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뭐 3개로 누른다. 근데 내가 뭐 1억국 됐다. 그러면 이거를 뭐 10개, 20개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자, 왜냐면 뭐 20개 들어가서 팔았는데 뭐 10개 안 팔리고 10개 안 팔리고 이게 좀 힘듭니다. 그런데 뭐 2개, 3개, 4개, 5개 이 정도는 그냥 한 개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일정 수량이 늘어나면 더 이상 늘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날 난 수익은 어떻게 한다? 주식으로 넘기고, 또는 위클리 양매수 전략 써도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자, 수익을 조금 분배시키는 게 좋죠.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데이 매매이기 때문에 오버할 수도 있겠죠. 오버는 30에 20이 상방 패턴이나 하방 패턴 걸렸을 때는 오버가 가능한데, 그때는 좀 약하게 오버를 하면 되겠죠. 자, 종가 부근에다가 이제 오버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양매수 전략으로 오버하는 거고요. 자, 내일부터는 8월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3일간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